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하락장이 장기간 이어졌던 가운데에도 월가의 큰손들이 계속적으로 사들이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이 2022년 2분기에 사들였던 주식들을 알아보고 이 기업들에 대한 최신 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가의 큰손들, 2022년 8월 포브스 기준 세계부자 7위인 가치투자의 기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워렌 버핏,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로 통하는 조지 소로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를 창업한 레이 달리오의 2분기 매수 매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워렌 버핏은 38억 달러, 하나 약 5조 원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강한 종목들을 사들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애플을 387만여 주를 추가 매입했고요. 쉐브론과 옥시덴탈로 사들였는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티커 OXY 주식은 960만 주 가량을 6월에 추가 매입해서 보유 지분이 약 16.4%가 되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최근 지분을 50%까지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신청에 승인을 얻기도 했습니다. 옥시덴탈이 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계속 모으는 걸까요? 이 기업은 석유 가스 기업인데요. 특이사항이 저탄소 사업인 직접 공기 포집 DAC 사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 중 최초로요. DAC랑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된 온실가스 성분 중 하나인데요. DAC가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 주로 기체를 잡아 모으는 일, 직접 포집해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켜줍니다. 앞으로 저탄소 사업이 기존 석유화학 사업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 투자은행 업계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향후 13년 동안 사업 계획이 70개의 직접 공기 포집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탄소 산업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상반기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기술주 종목들을 쓸어 담았는데요. 구글, 아마존, 테슬라를 매수하였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리비아는 200만 주 이상을 처분했네요. 워렌 버핏과 레이 달리오가 공통적으로 중국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테슬라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배터리 전기차의 리더로 알려진 BYD를 워렌 버핏이 매도했고요. 레이 달리오는 알리바바, JD.com, 디띠글로벌 등 중국 기술주를 전량 매도했어요. 매도한 5개 종목만 해도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여파로 불안정한 시기로 인식되다 보니 중국 기업들 쪽에서는 투자를 줄여나가는 것 같네요. 이들 큰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2022년 투자 종목도 비교하면 전반적인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겠죠. RBC 캐피털이 글로벌 300대 헤지펀드가 보유한 주요 종목을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왜 헤지펀드를 보는 걸까요? 헤지펀드는 시장의 변동과 낮은 상관성을 가지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은 안정성이 있으면서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300대 헤지펀드가 보유한 종목들을 순위대로 표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등이 있네요. 큰손들과 겹치는 종목들이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입니다. 대부분 많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를 위해 꼭 담아가야 할 기본 종목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에서 이번 주 이 기업들에 대한 주요 분석 기사들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 애플 분석 기사를 볼게요. 애플이 지난 몇 주간 공급망 개선이 훌륭했다며 예상보다 일찍 아이폰을 출시하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하네요. 다음 주 9월 7일 차기 아이폰 14을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폰 14 프리오더는 90 밀리언 개 정도로 아이폰 13 때랑 거의 비슷하고요. 가격은 지난 모델보다 $100 정도 오를 것이라고 하네요. 애플은 서비스 비즈니스에서만 2023년 매출을 90 빌리언, 하나 약 120조 정도 예상합니다.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비즈니스만 1조 달러, 하나 약 1300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네요. 지난부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독점금지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고 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8월 29일자 구글 기사인데요. 제목이 구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산다입니다.
일단 구글의 가장 기본 매출은 광고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니 이로 인해 광고 시장도 큰 타격을 입겠죠. 하지만 구글의 경우 점점 다각화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현재 시장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프리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성장할 것이고 광고 시장의 타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3위이지만 2022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62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와 같은 다각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2022년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유튜브로 95%의 청소년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분야의 강력한 입지, 검색 엔진으로서의 강력한 시장 포지셔닝 등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진 구글인데 8월 중순 이후 가격이 거의 10%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분석가는 구글 주식이 아주 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9일자 테슬라 관련 두 기사를 보면 먼저 CEO 일론 머스크가 이번 월요일 노르웨이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세계는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계속 추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했습니다. 머스크는 고정 배터리 팩과 북해 해상 풍력 발전이 잠재적 핵심 에너지원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을 더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연말까지 자율주행 테슬라를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기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